해결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도와 구조가 갖는 한계가 있지만 운용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극복할 수 있는 대목을 박근혜 당선인께서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붙일게요. 얘기가 좀 추상적으로 흐르지만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그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아주 귀가 번쩍 뜨이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사회적 자본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장 바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것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신뢰고, 두 번째는 소통이고, 세 번째는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뢰와 소통과 협력이야말로 국민적 대통합을 달성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와 원칙이다 하는 것이죠. 또 그런 점에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문제를 크게 만들기도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자본, 그러니까 신뢰가 정말 이 숫자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큰 말하자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현대 정보화 사회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소통이 발생한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고 말하자면 성숙된 사회의 핵심 요소여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주 좀 거칠게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우리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게 혁명모순 같기는 해요. 이명박 대통령이 소통을 잘한다면 이라고 만약에 가정법을 쓴다면 이게 혁명모순 같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일단 가정해 봅시다. 이명박 대통령이 소통을 잘했다면 그렇다면 그 5년 동안 신자유주의를 기조로 해서 밀어붙였던 그 경제정책에서의 탈락자들이 좀 줄었을까요? 전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맞으면 우리가 지금 이 갈등, 사회적 갈등, 균열, 이 대립, 이걸 넘어설 때 아주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혁명적 발상을 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걸 하기 위한 핵심으로 소통이 중요하다. 동의한다니까요. 그것을 위한 출발해서 소통부터 하자.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통 그 자체가 모든 걸 해결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죠. 예, 지금 자꾸 그 점을 저한테 지금 반론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니, 전부가 아니라는 예. 것을 알고 있고요. 예. 노무현 정부 때에도 사실상 그런 문제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 지금 젊은 애들이 가장 갖는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성공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성장의 과실이 우리한테 오지 않는다.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정부가 예. 또 대통령이 보다 대화하고 노력해서 풀려고 노력을 했더라면 해결은 못하더라도 예.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화되진 않았지 않았겠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조금 거죠. 논점을 바꿔볼까요? 사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하셨던 말씀 참 그 와닿는 내용이 있었어요.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론은 정의로울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 얘기는 결국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기회가 평등하지 못했고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과가 정의롭지 못했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 사회 갈등의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는 부분이 아닌가도 싶은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아니죠. 이미 그 전부터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또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경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막 달려갔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을 그렇게 내몰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교육 제도와 우리의 산업 구조와 고용 구조들이 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젊은이들이 그 경쟁은 좋다 해보자. 그런데 경쟁이 공정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누적되어서 민주정부 10년 동안은 사실 그것이 계속 쌓여져 왔습니다. 겉으로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또 민주진보 정부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놓고 말하자면 문제를 삼지 않았던 측면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정부 역시 이런 측면에 대해서 책임을 가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정말로 불통 명박산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상징하듯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4대강 사업같이 밀어붙이고 또 자신의 측근의 비리처럼 특별한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젊은이들이 제발 좀 공정했으면 좋겠다. 경쟁으로 내몰리는까지는 괜찮다 하더라도 제발 좀 공정해라. 이것이 말하자면 샌델의 정의론이 그렇게 불티나듯이 우리 독서가를 말하자면 휩쓸고 정의라고 하는 것이 젊은이들의 가슴속에 뜨겁게 불타올랐던 이유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말하자면 젊은이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에 기대했던 것 혹은 또